안녕하세요. 장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세이프 투자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이프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자로서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신주를 즉시 발행받는 대신 추후 회사가 후속 투자를 받을 때 비로소 신주를 발행받아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Y 컴비네이터가 2013년부터 선보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많이 사용되어 왔고, 한국에서도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벤처투자법에 도입된 후 이전보다 많이 알려졌으며 현재 실제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이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세이프는 정량적인 회사 평가를 생략하고 계약서도 비교적 심플하기 때문에 빠른 투자 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로서도 투자자로서도 아직 회사의 가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회사 평가를 생략하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는 상환전환 우선주, 컨버터블 노트, 전환사채 등과 달리 만기가 없고 이자도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세이프 투자자는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아예 후속 투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세이프를 주식으로 전환받지도 못하고 자금을 상환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반면 회사로서는 만기도 없고 이자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부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세이프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는 정확한 기업 가치를 산정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투자를 진행하며 투자금 집행 당시에는 주식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후속 투자를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그 후속 투자에서 산정된 회사의 밸류와 연계하여 세이프 투자자가 구입하게 될 회사의 한 주당 주식 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세이프 투자자는 일정 금액의 초기 투자금을 넣지만 실제로 몇 주의 주식을 취득하게 될지는 후속 투자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밸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이프 투자자의 권리가 비로소 주식으로 컨버전되는 일정 금액의 이상의 후속 투자를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규모나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Equity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이프로 10만 불을 투자한 세이프 계약에서 Equity Financing 금액을 50만 불로 설정할 경우 회사가 후속 투자로 50만 불 이상의 금액을 유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직전 시점에 세이프는 자동으로 주식으로 컨버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금액을 특정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고정된 밸류로 정한 후속 투자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기만 하면 Equity Financing으로 보도록 설정할 수 있고, 현재 Y 컴비네이터 포스트머니 세이프 모델 계약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Equity Financing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세이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세이프 계약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전환 주식수 결정 기준이 중요한데, 앞서 설명드렸듯 세이프 투자자는 회사의 후속 투자에서 산정된 밸류에 따라 취득할 주식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스카운트와 밸류에이션 캡, 그리고 MFN이라는 용어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세이프 투자자는 후속 투자자보다 먼저 위험을 감수하였으므로 후속 투자자보다 주식을 더 싸게 매수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전환 주식수 결정 기준은 얼마나 싸게 매수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먼저 세이프 투자자는 후속 투자자들에 의해 산정된 회사의 밸류에 연계하여 후속 투자자들이 취득하는 주식 가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디스카운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스카운트 방식에 의하면 후속 투자 시의 기업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받는 경우 세이프 투자자의 지분이 지나치게 적게 평가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상한, 즉 밸류에이션 캡을 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후속 투자에서 회사의 밸류가 세이프 계약에서 정한 밸류에이션 캡을 넘어가게 되면 세이프 투자자는 밸류에이션 캡을 한도로 하여 자신이 취득할 주식을 보호받게 됩니다. 이를 밸류에이션 캡 방식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MFN이라는 방식으로 주식 가격을 결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유상증자전의 다른 세이프나 다른 컨버터블 노트가 발행되는 조건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이프 투자자가 취득할 주식의 숫자가 달라지며 위 방식을 중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밸류에이션 캡 방식을 택하는 경우 프리머니 세이프냐 포스트머니 세이프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프리머니와 포스트머니를 후속 투자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프리머니 밸류에이션과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대로 밸류에이션 캡 방식은
방식은 세이프 투자자를 위한 기업 가치 상한 밸류에이션 캡을 정하고 후속 투자 시 회사의 밸류에이션 캡을 초과하더라도 세이프 투자자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 캡 정도라고 간주하여 한 주당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밸류에이션 캡에 세이프, 컨버터블 노트, 스탁 옵션 등 아직 주식으로 컨버전 되진 않은 권리들의 가치까지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프리머니 세이프와 포스트머니 세이프가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세이프 투자자의 한 주당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 캡을 회사 주식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컴퍼니 캐피탈라이제이션을 계산할 때 세이프, 컨버터블 노트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컴퍼니 캐피탈라이제이션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를 프리머니 세이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시키는 경우를 포스트머니 세이프라고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프리머니 세이프가 더 계산하기 쉽게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포스트머니 세이프 방식이 투자자들이 자신의 지분율에 예측이 쉽습니다. 포스트머니 세이프는 해당 세이프 투자자 이외에 다른 세이프나 컨버터블 노트 보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여 해당 세이프 투자자가 회사 지분 중 자신의 지분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포스트머니 세이프에 의하면 자신이 최종적으로 회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지분율이 이미 세이프 투자 시점에 결정되게 되는 반면 프리머니 세이프는 다른 세이프 컨버터블 노트 투자자들이 얼마나 더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지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이프를 창시한 Y 컴비네이터가 몇 년 전 프리머니 세이프에서 포스트머니 세이프를 도입하였고 현재 Y 컴비네이터는 포스트머니 세이프를 표준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이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